어떡하니. 상감독 클래스 2교시 JTBC 엔터뉴스팀 황소연 기자와 계속 함께할 예정이고요. 이두선 기자가 휴가 중이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 월드보이 이용주 외신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그 이두성 기자가 수요일에 남자였잖아요. 네. 근데 그쵸. 이용주 캐스터도 네. 아는 게 많아요. 연애요? 연애를 못 하고 있어요. 그 연애인가요? 아니, 연예. 오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참여가 풍성한 상클 2교시를 만듭니다. 네. 댓글로 궁금하신 점들, 또 의견들,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상클 인스타그램 한번 안내해 주시죠. 네, 인스타그램에 상감독 클래스 검색해 주시기 가장 편하고요. 아니면 골뱅이 JTBC _ 상클 SANGCL. 기내 안내 방송인 줄 한번 알았어요?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Fasten your seatbelt. Thank you. 도와주세요. 네. 이용주 캐스터. 네. 그 평소에 수요일 이 연애 프로그램 잘 챙겨 보고 있나요? 이교시 항상 봐왔어요. 정말요? 어땠어요? 매번 좀 이게 그 다른 주제를 하는데 네. 오늘은 조금 제가 좀 어려워하는 주제. 어떤 주제인가요? 일단은 막 부부가 나와서 제가 이런 거 부부관계 잘 모르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소식 들어가 주시죠, 이용 캐스터께서. 자,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16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제가 잘 몰라서. 아니, 상클 아니, 이교시 안 질문 보시네. 던져주셔요. 질문. 봤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송중기 씨가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 KT 루이스 사운더스 이름도 굉장히 어려운데 요 KT 님이랑 같이 동반 출국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KT님 핸드폰을 KT 쓰시나요?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정말 죄송합니다. 결혼을 모르는 분도 결혼을 아는 분도 정말 별로네요. 정말. 아무튼 이분들이 식은 안 올렸지만 이제 혼인신고 했기 때문에 법적 부부죠. 이제 법적 부부로 송중기 씨 그리고 아내 KT 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출국을 동반으로 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이 됐어요. 네, 지난 16일에 이제 영화 로기안 촬영을 위해서 헝가리로 출국을 했는데요. 사실 이날 출국을 홀로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네. 그 예상을 깨고 이제 아내 KT 씨랑 같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네요. 한 명은 네, 아니지만 반려견. 반려견까지. 네. 그래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 석성이 나타난 건 사실 열애 전에 포착된 적이 있지만 네. 열애 공식 인정 후 그리고 결혼 발표 후에는 처음으로 이제 함께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헝가리로 출국한 게 그 넷플릭스 작품 로기완. 네, 로기완. 그것 때문이군요. 아니 그 취재진들이 사라지고 나서 이 부부의 달달함이 막 더 증폭됐다고. 네, 막 그 영상이 굉장히 화제를 모았어요. 완전 이렇게 화제예요.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고 그럼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오간 거죠. 왜 헛헛한 웃음을 그렇게 짓고 계세요? 행복하기를 바래요. 진도준 씨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달달한 신혼부부의 면모가 그대로 뿜어나서 굉장히 좀 부러움을 자아냈죠. 맞아요. 지금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보기 좋다, 부럽다 맞아. 이런 반응을 엄청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연예인들의 어떤 공항 패션 늘 관심을 받지만 또 반지가 화제가 됐다고요? 네, 네 번째 손가락에 다이아 반지가 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결혼 반지구나. 이제 모두가 이제 그렇게 봤고 이날 또 귀엽게 이제 둘이 블랙으로 맞춰서 커플룩 약간 느낌이 나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꿀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죠. 지금 KT 씨의 네 번째 손가락에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반지가 화제가 된 그 반지군요. 네, 맞죠. 아, 그렇군요. 저거 약간 일부러 좀 보여주려고 강아지를 요렇게 들었네. 이럴 수도 있죠. 뭐 자랑해야지, 플렉스 해야죠, 저런 거. 송중기 씨 그 지금 부부가 그때 당시 취재진들이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취재진이 없을 수는 없죠. 이미 16일 날 출국한다는 거는 이제 공공연하게 알려져가지고 네. 이제 취재진이 아마 뭐 가서 많은 카메라가 네. 이미 포진해 있었을 때고. 맞아요. 아, 그렇군요. 가혁 씨는 결혼 반지 없어요? 아, 저는 쓰고 있죠. 와, 한번 자랑해 주시죠. 저는 저는 그냥 자랑해 주시죠. 나 결혼한 남자야. 저는 결혼했고요. 여기 한돈이야, 한돈? K14인가? K1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냥 저렴한. 네. 그래도 뭐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아까 그 의미를 자랑해 달라는 의미. 거였는데.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이아 나왔다고 제가 나오니까 스스로 위축되는데 위축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행복하니까요. 최근 송중기 씨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사진도 올렸다고요? 네, 헝가리 도착한 이후에 근황을 전했습니다. 직접 이제 SNS에 올렸는데요. 이제 반려견 같이 이제 헝가리로 간 반려견과 입맞춤을 하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근데 너무 귀여워요. 사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은 근데 이제 KT 씨가 찍어준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이 머무는 곳을 두고 아 유럽에 있는 신혼집이냐라는 주장이 또 일각에서 제기가 됐는데 야. 사실 촬영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촬영용 숙소라는 의견들이 더 우세하고 소속사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뭐 어떤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습니다. 야, 조명 쓴 것처럼 진짜 너무 무슨 예뻐요. 화보 네. 아니에요? 저 나이키 지금 추리닝 같은데 어, 나이키 추리닝이 저렇게 멋있었나요? 아, 뭐지? 사진의 완성은 뭐다? 뭐래도 멋있네. 강아지다. 이게 애정 어린 시선이 담겨서 더 이렇게 사진이 예쁘게 나온 게 아닐까. 그러게요. 그렇군요. 이용 캐스터 저 네. 보니까 어떤 느낌이 좀 결혼 바이럴이다. 이렇게 아, 생각이 들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네. 장려 사진. 결혼 장려도 하고. 결혼이요, 결혼? 아, 그리고 또 이제 아기 씨도 이제 들어섰다고 아, 네, 들었어요. 임신 그러니까 중이라서. 이거 보면 또 저출산을 또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방책이 되지 않을까. 예, 말이 좀 헛나옵니다. 너무 부러워요, 정말. 야, 진짜. 마음이 좀 동하나요, 지금? 네, 엄청 동하고 있는데 아. 나만 동하면 뭐 하나? 알겠습니다. 아, 네. 네. 연락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리고 월드스타. 진정한 또 월드스타. 전도연님. 씨. 네, 칸의 여왕이죠. 네. 네, 전도연 씨가 이제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나타났습니다. 오. 네, 이 영화 넷플릭스 영화입니다. 네, 길복순이라는 작품 때문에 이제 베를린으로 향했는데요. 스페셜 섹션에 초청이 돼서 이날 이제 월드 프리미어를 앞두고 이제 동료 배우 김시아 씨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고요. 길복순을 연출한 변성현 감독도 함께 했습니다. 아하. 이 작품은 3월 31일 날 이제 공개돼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청부 살인업계의 전설적인 킬러 길복순이 회사와 재계약의 직전 죽거나 또는 죽이거나 피할 수 없는 대결에 휘말리게 되는데 굉장히 강렬한 액션 영화입니다. 근데 지금 그 화면에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이 전도연 씨의 패션. 엄청나게 화제를 모았어요. 네. 사실 레드카펫에 올라오면 이제 드레스를 그러니까요. 주로 연상시키잖아요. 근데 이날 젠더리스 룩을 입었습니다. 야. 그래서 나비 넥타이에 턱시도를 매치해서 굉장히 오. 좀 파격적인 패션을 선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액션 영화이기도 하고 킬러 역할이잖아요. 오. 그래서 좀 더 강렬한 무언가 카리스마를 발산하기 위한 그런 패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야.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진짜 멋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약간 그리고 지금 밑에 다리 부분이 다음 사진에 아마 나갈 텐데 그 부츠컷이라고 하나 저런 거 그런 거죠? 예, 부츠컷. 아니, 부츠컷 와, 맞습니다. 정말 멋있. 지금 나가고 뭐야? 있네요. 저 바지가 저런 거예요? 네. 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데? 아까 길복순이란 영화가 네. 살인 네. 청부, 약간 이런 좀 어떤 킬러, 네, 킬러 이런 역할이에요. 역할이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우리 이용 캐스터 지금 네. 목 상태 괜찮나요? 예, 저 바지 보니까 제가 와, 저게 그 나팔 바지 아니에요? 예전에? 네, 나팔 바지. 저 나팔 남녀 유행했던. 바지. 대단한 나팔인데 저건. 네. 근데 요즘 이제 드라마 지금 많이들 유행하고 있어서 지금 흥행에 성공해서 네. 드라마들 많이 보고 계시는데 일타 스캔들이라고 TVN 이제 주말극인데 거기 캐릭터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아. 굉장히 좀 상반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 패션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김시아 씨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되게 소녀하죠. 네, 맞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그 패션까지 지금 알아봤고 길복순 그 작품 자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길복순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3월 31일 아직 공개 안 됐죠. 공개 안 됐으니까 되게 몰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떤 현장 반응이 어떻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을 받은 작품이니까 어느 정도는 벌써 인정을 받은 건데. 네, 그날 이제 1,800여 좌석이 있었는데 다 매진이 된 상태였고 네, 좌석이요? 네, 굉장히 이 상영이 끝난 후에 호평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연 씨는 이날 참석해서 오늘 너무 행복하다, 이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상영 후에 이제 카를로 샤트리안 집행위원장은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훌륭한 한국 영화로 전도연은 미량과는 또 다른 어머니를 완벽하게 연기했다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해외 매체들도 네네. 굉장히 칭찬이 이어졌는데요. 뭐 전도연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시키는 법이 없다. 뭐 과하지 않은 황홀한 액션이다라는 그런 호평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예고편인 거죠? 네. 길복수는 영화죠. 네, 드라마가 영화입니다. 아니고. 시리즈 아니고 네, 영화 한 영화. 편짜리. 네. 재밌겠네요. 아, 전도연 배우님 참 영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연기를 참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그동안 필모그래피가 최근에 한 10년 동안 너무 안 좋았어요. 흥행이. 그래서 마음이 진짜 너무 안 좋았는데 이번에 길복순으로 대박 좀 나시기를 제가 기원나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름을 되게 제목을 잘 지었다고 생각했던 게 복순 이런 이름이 예전부터 우리나라에는 되게 익숙하고 그렇죠. 마치 철수와 영희 같은 그런 이름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해외로도 잘 되면 좀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The winner is
킬복순. 네. 이렇게 되면 그 뭔가 되게 뭉클하고 막 국뽕이 차오를 것 같은 이름이에요. 킬복순. 킬복순? 킬러니까. 킬러 이야기. 킬러니까 어? 킬복순. 진짜? 이렇게 복선을 깔아놔. 복선? 아 진짜 그런 거 약간.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댓글에서 아까 제 그 반지 얘기했더니 네. 우리 네. 크리스틴 더 무디님께서 다이아가 뭐가 중요해요? K14, K18 변치 않고 잘 사는 모습이 최고의 다이아예요. 못 살면 다이아 먼지 돼요. 잘못 살면 다이아 먼지 돼요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네. 그 질문이 하나 또 있는데 네네. 황지연님께서 황소영 기자님께 질문 주셨어요. 연예부 기자들은 사진을 찍으면 그대로 올리나요? 아니면 편집해서 올리나요? 보정. 지금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스노우로 찍어요? 제가 아는 거 하나 있어요. 어? 요새는 찍으면 네. 찍는 거 아니고 제공화 사진 같은 거는 되게 소속사에 보정이 보정으로 다 되어 있죠. 하잖아요. 보정해요? 그 소속사에서 제공하는 프로필 사진들은 거의 다 이제 보정이 된 상태로 보정이 된 미안한테 상태고. 제공이 되고. 네. 그리고 저희 측에서도 이제 뭐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뭐 할 때는 사실 보정을 살짝은 하죠. 왜냐면 또 배우의 이미지나 이제 뭐 아티스트들의 그런 것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근데 이제 현장 사진 같은 경우에 바로 실시간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보정을 하지 못합니다. 못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있어요. 이 길복순 영화 몇 분짜리예요? 길보순 영화 저도 정확하게 이게 하긴 아직 예.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137분이라고 합니다. 137분. 네, 137 minutes. 오늘 되게 영어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킬복순. 왜 저러시죠? 알겠습니다. 우리 이용 캐스터가 있다 보니까 제가 네. 오늘 월드보이 이용주 캐스터랑 함께하는 이가야겠습니다. 137분. 137분짜리가 괜찮을 것 같아. 볼만할 것 같아. 저는 약간 시리즈를 적당한 못 것 같아요. 보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빨리 시리즈. 끝나는 걸 너무 보고 길죠. 싶어서. 그래서 더글로리 아직 못 보셨죠? 봤어요. 네. 그거 시작하려면 긴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은 짧게 딱 한 2시간에 볼 수 있는 거. 대행사 안 브라보. 보고 계세요? 대행사. 대행사 나중에 몰아봐야죠. 대행사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어요. 대행사를 보는 건 저한테 되게 대행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이렇게 천천히 시간을 갖고 봐야 됩니다. 이쯤 되면은 이가영 앵커 이 아재 개그 진짜 좀 책 어느 써야 정도 돼, 그 책 선 써야 위에 돼. 올랐다. 물이 올랐어요. 진짜 고수다. 경지에 오른. 저의 어떤 이런 말장난 거의 피크 타임인가요? 그래서 그래서 다음 미쳤어. 소식이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피크타임. 없다. 네, 지금 이제 절정에 이르렀을 때 빨리 피크타임 얘기해 보도록 피크타임 소식이 하겠습니다. 이게 남자 아이돌 서바이벌 대전이죠. JTBC 신규 예능 피크타임인데 이게 첫 방송부터 대박을 화제 몰이에 쳤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보셨어요? 저 대행사예요. 자, 어느 정도 성공했길래 이건가요? 네. 지난주에 이제 첫 방송이 됐는데요. 1, 2회 파격 편성을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1회에 1.6%, 2회에 1.5%가 나왔는데요. 사실 시청률로 봐서는 뭐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장시간 방송이 됐고 또 심야 시간대에 방송된 점을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이제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기에 편성된 그 엠넷에서 하고 있죠. 예, 보이즈 플래닛. 예. 네, 그건 첫 방송이 0.4%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배에 가까운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저는 포맷을 너무 잘 설정했다고 생각을 했던 게 네. 팀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개개인으로 나가서 아예 이렇게 팀을 거기서 꾸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이들이 팀을 결성해가지고 여기 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드라마틱해요. 맞아요. 더 간절하고 그 뭔가 그냥 쉽게 내가 주변에서 겪어보지 못했을 법한 사연을 가진 참가자도 너무 많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하. 맞아요. 무대가 되게 절실한 그런 이제 현역 아이돌들도 나오긴 하지만 경력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단절된 단절들도 있고 또 활동 중지된 사람들도 있고 해체가 됐는데 이 프로그램 때문에 다시 만나서 팀을 결성해서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실함이 느껴져서 더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절실함 때문에 실력도 되게, 네. 되게 좋아요. 이게 그리고 그만큼 지금 이렇게 좋은 내용이 많다 보니까 글로벌 이제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진짜? 이게 1, 2회 방송이 끝나고 1차 글로벌 투표가 시작됐는데 네네. 공식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높은 화제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음. 야, 아니면 좀 서버를 일부러 잡히. 근데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건데 피크 타임은 그러면 이제 한번 그 뭐랄까요? 한번 그 절망을과 이런 걸 겪은 사람이 다시 이제 일어서는 이야기예요. 네, 맞습니다. 싱어게인의 네.
아이돌판. 네, 그래서 아, 아이돌 맞아요? 좀 그렇게도 팀- 생각할 안 수 못 있죠. 봤다며 이가영 앵커. 그래도 왜 저는 다 함부로 얘기해? 알고 있습니다. 나 모르니까 물어보는데 뭐예요 이게? 전 또 어떤 거예요? 그 예전에 싱어게인 열심히 잘 봤고 그다음에 우리 하은 앵커가 네. 또 여기서 잠깐 또 막간의 현장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제작 제작 발표회 발표회 또 진행하러 MC를 갔어요. 맞아. 가서 황사훈 기자님, 그 박정선 기자님 찾았거든요.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저희 가요 후배가 갔었습니다. 아하. 네. 맞아요. 어땠나요? 아 근데 좀 그러니까 싱어게인을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싱어게인 제작진이 만든 만든 거죠. 프로그램이에요. 아. 근데 그 사실은 그냥 단순히 서바이벌을 통해서 1등을 가려내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뭐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비춰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거기 출전한 모든 팀들의 사연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그 출연진 그 심사위원으로 출연하시는 분들도 그냥 심사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팀을 어떻게 색깔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고 이 팀의 스토리를 어떻게 내가 이끌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조언을 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조력자이군요. 네, 네. 조력자 역할이죠. 그래서 그 정말 그 포인트가 팀워크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절대 그 제작진도 이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지 않게 다시 한번 상처가 되지 않게 그리고 정말 그 단순히 그냥 무명을 다시 유명하게 만든다는 싱어게임보다도 한 차원 되게 높은 그 수준에서 준비를 꾸준히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황 기자님 이게 착한 오디션? 그쵸.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그 악마의 편지 이런 악마의 게 편지. 많은데 절대 이번에는 그런 거 없어, 절대 없다고. 여기는 악마의 편집은 없었고요. 네네. 그리고 서사에 막 서사 집중하고 막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 실력. 이 팀의 실력과 그러니까 서사도 기본적으로 깔리는데 그게 부족함 없이 이렇게 잘 어우러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균형을 잘 맞춰서 가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들의 그 서사에 좀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고 또 이들의 실력에 또 감탄을 하게 되는 네, 그런 무대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들이 또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걸 계기로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행복하게 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도 제작진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 제작진 차원에서 마련한 장치들도 그래서 물론이 있지만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대중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제작 발표 내내 그 부분을 거의 한 정말 수십 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들의 성공을 돕는 출연자들의 성공을 돕는 프로다. 약간 이런 게 컨셉이네요. 재기를 이제 돕는 거죠. 이렇게 뭔가 실패를 하고 사실 아이돌들이 수많이 나오지만 네네. 결국에 그 정상에 가는 아이돌은 정말 소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뭐 빚더미 앉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정산을 받은 돈이 없으니까 뭐 알바를 하고 사실 배우들도 무명 배우들은 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삽니다. 네. 왜냐면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사실 뜨기 전까지는 사실 수입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들도 거의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뭐 갑자기 회사의 어떤 재정적 문제로 뭐 그룹 활동이 중단된다거나 뭐 앨범 하나 나왔는데 그게 마지막 앨범이 됐다거나 그냥 뜻하지 않은 상황들과 마주해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근데 실력이 또 엄청 좋으니까 또 저들을 되게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1화를 봤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 오디션을 뭔가 일확천금의 기회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진정성 있게 임하신다는 게 되게 느껴져서 그냥 자기의 콘서트로 생각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그 모습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콘서트를 우리만의 콘서트라고 생각하고 즐기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저 근데 그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아직 이 프로그램을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본 입장에서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 게 이거 남성 전용 오디션이에요. 네. 이 맞아요. 남성 아이돌. 아 어쩐지 여자가 한 명도 안 나와서 이게 맞아요. 아 그 그래요? 요즘에 박력 있겠네. 네, 그 이야기 했었어요. 그 요즘에 여자 걸그룹들이 엄청 유명한 분들도 많고 강세죠. 막 강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세인 그게 많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보이즈 팀들이 조금 주춤하고 주춤했던 것 있죠. 같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계기로 좀 다시 좀 부활시키고 싶다 이런 말씀. 안 그래도 가요업계에서 그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보이 그룹을 키우려면 너무 오랜 기간이 든대요. 어느 정도 자리까지 올리는데. 그래요? 네, 너무 많은 시간이 든대요. 그래서 요즘은 걸그룹들은 사실 나오면 딱 그렇죠. 이제 성공하는 이제 걸그룹 같은 경우에 딱딱딱딱 몇 개 딱 맞아요. 노래 딱 내면 바로 딱 그 오르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 그룹은 잘 이렇게
예, 안 보여가지고 왜 거의 막 5, 6년, 거의 5년 이상은 공들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작관 입장에서는. 근데 보이그룹이 좀 많이 약세긴 했어요. 최근 한 3, 4년 동안. 다 그 아이돌 그룹 4세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거의 보이그룹이 네, 없었죠. 없어. 네. 반면에 뭐 걸그룹은 뭐 워낙 지금 난리가 났죠, 세계를 지금. 호령하는 네. 뭐 뉴진스부터 해서 아이브. 사실은 이게 네, 어쩌면 르세라핌. BTS의 캡 효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BTS가 워낙에 위에서 그 캡 역할을 하듯이 세계적인 스타일 다 인기를 다 끌어가 버리니까 밑에는 조금 뭐랄까 수확할 것이 많이 없는 느낌. 하긴 그럴 수도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심사위원이 또 맞아요. 굉장히 화제입니다. 안 그래도 네네. 여기에 그 오늘 일단 그 가역 앵커의 네네. 피크타임 말장난 피크타임 너무 잘 진짜 듣고 있다고 오늘 해주셨고 신들렸나? 아, 오늘 대단했어 진짜. 안 그래도 텐션이. 여기 그 박재범 씨가 출연해서 맞아요. 더 좋다고 맞습니다. 아까 음. 누가 달아주셨었거든요. 네. 근데 심사위원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아요. 네, 규현 씨도 나오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박재범 씨도 나오고, 네, 뭐 김성규 씨, 송민호 씨, 뭐 티파니 영 씨 또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이제 선배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돌 선배로서 또 자신의 경험에 이제 비춰서 또 조언을 해주기도 하니까 그리고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자신들의 이제 과거도 또 떠올리면서 이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좀 마음이 짠하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전문가로 함께한 이제 심재원 씨나 라이언 전 씨는 굉장히 좀 이들이 좀 더 다음 무대에 더 나아질 수 있게끔 약간 따끔한 약간 이런 것들을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조합을 네. 따끔한 역할. 근데 또 웃긴 감싸는 거는 역할. 저는 라이언 전 씨가 되게 진짜 객관적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셨잖아요. 우셨어요. 그 제가 1, 2편에서 그 우는 모습 볼 수 있는 거냐고 여쭸더니 매 편마다 진짜 계속 우실 되게 거래요. 감성적인 분이시더라고요. 계속 우시더라고요. 네, 우셨어요, 진짜. 이윤 캐스터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스타일의 심사를 선호하세요? 저는 일단은 맵게? 최대한 맵게. 매운맛. 독설. 네, 그래야 이게 바이럴이 돼서 프로그램이 잘 됩니다. 아, 고든렌지. 고든렌지처럼.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스타일의 이 프로그램이 미국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미국은 진짜 매워요. 그 사이먼 네, 사이먼 거열 씨 사이먼. 얘기하는 거 물어보면은 와 진짜 안 잡혀갈 것 같이 말하는데 그것까지는 고소당할 것 같아. 아니더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좀 정이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맞아. 뭐 심하게 못 하더라고요. 모질게 해도 네. 눈물을 흘리시는. 맞아요. 피크타임 좀 봐야겠네요, 저도. 가혁 씨는 어때요? 어떤 심사를 좋아하세요? 저는 좀 이렇게 감싸주는 게 좋은 거 아, 같아요. 보기에는 따뜻한. 편해요. 따뜻한. 왜냐면 음. 자기 뭐 약간 이런 네가 뭔데? 약간 나이 그런 차이 느낌? 크게 안 나지 않나요? 뭐 10살 차이 뭐 그럼 10년 선배 대선배지. 정도. 아니 심지어 어. 그런 뭐 이기광 씨라던가 또 뭐 이렇게 비슷한 또래도 있을걸요? 있어요. 왜냐면 데뷔 동기 아. 또 네, 나오고. 데뷔 진짜? 동기로 나와요. 데뷔 맞아, 맞아. 동기도 그런 나와요. 사연이 또 있죠. 아. 막 같이 연습했는데 네. 스타로 심사위원에 앉아 있고 맞아. 또 지금 연습생으로 오고 그럼 약간 그래서 되게 이렇게 성규 씨가 이렇게 막 중간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맞아. 심지어 성규 씨가 되게 어리잖아요. 맞아요. 아 그래.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하은 앵커가 현장 그 진행했잖아요. 제작 발표에 너무 반한 스타가 있다고. 저 사실은 아까도 계속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진짜 박재범 씨가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뵙고 싶었고 그래서 되게 기대하고 갔는데 박재범 씨도 물론 멋있었지만 티파니 영 씨가 진짜 너무 반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정말 티파니 예찬론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와 진짜 인터뷰 하는데 기자분들한테도 그렇고 그 같이 출연하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귀를 너무너무 잘 기울여 주시고 스태프진들한테도 그렇고 진짜 마지막에 저는 오프라인 제작 발표가 어쨌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거의 3년 동안 그쵸. 온라인 제작 발표를 하다가 오프라인 제작 발표에 거의 처음이었어요. 근데 뭐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마지막에 정말 눈을 딱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오. 덕분에 너무 잘 진행됐다고 막 이렇게 입 모양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멀리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그 클로징 멘트를 하실 때. 와. 근데 막 진짜 와 진짜 저는 진짜 와 진짜 괜히 성공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 또 많은 티파니 걸 영 씨 하면 배웠습니다. 그 재벌집에서도 그쵸. 워낙 네. 또 잘 소화해 주셨고 미라클 인베스트먼트 분추 역할을 또 맡으셨어요. 미라클로 돈을 많이 버셔서 여유가 생겼나? 네, 그랬을 거예요. 아 근데 진짜 투자자로? 그게 단순한 어떤 인사치레가 아니었고 음. 정말 진정성이 너무 있어가지고 전 진짜 저 티파니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티파니님처럼 겸손할 거고 그럼 앞으로 영상 티파니님께 영상 아니 티파니님, 진짜 보실 수 있어요. 제발 상암동 클래스 한 번만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찾아갈게요. 네, 아, 저 찾아갈 수 있죠. 네. 네. 야, 이렇게 아니 이거를 사실 갔다 온 다음 날부터 얘기했어요. 막 티파니 짱이라고. 진짜 저 너무 저 이렇게 누구 아니, 근데 아이돌을 이렇게까지 좋아하잖아, 좋아한 적 많이. 근데 김하은 많이 아나운서 좋아. 아니, 근데 진정성이 진짜 약간 이 의심이 정도- 되긴 하네요. 이 정도는 사람을 쉽게 좋아해. 네. 거의 강아지거든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많긴 한데 이 정도로 순식간에 이렇게 빠른 단기간에 사랑에 빠진 적은 처음이에요. 야, 진짜. 궁금합니다. 진짜 뭐 뵙고 싶네요. 이제부터 티파니 사랑하실 건가요? 예찬 논자. 여기 뒤에 약간 메시아처럼 계세요. 그냥 우리를 이렇게 두고 보고 계세요. 이렇게. 그래 하은아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티파니 씨 제발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야, 아니 거부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하은 앵커 그만. 괜찮아요. 네네. 와우. 네. 와 진짜 너무. 피크타임도 꼭 챙겨 보겠습니다. 근데 저 지금 끝내야 되는 죄송한데 하나만 더 궁금했어요. 네. 근데 제작 발표의 MC는 뭐 하는 거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사진 기자들 찍게 그 진행도 해주시고. 사진 찍는 것도 진행하고 기자분들이랑 이렇게 질문 답변 잘 오갈 수 있게 그리고 그 한꺼번에 질문을 되게 여러 가지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럼 그걸 그것도 이제 또 복귀를 시켜드리고 음. 그리고 그에 좀 이렇게 특히나 뭐 외국에서 오래 살거나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어 답변이 조금 정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것도 좀 정리해드리고 이번에도 그런 멤버가 있으면 네. 해주시는데 한국말을 풀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제가 말한 거 그런 거 아닌데요? 뻥이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많은 이 기자분들이 이 피크타임의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실 수 있게 잘 이끌어가는 거 그리고 혹시 예민하거나 민감한 질문이 나왔을 때 그런 거 좀 이렇게 순환. 넘어갈 수 있도록 야, 되게 중요한 역할이고.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1, 2회를 이렇게 순항하는 건 김하은 앵커의 당일 역할도 있었네. 우리 한번 박수 치고. 네. 네. 이홍식 캐스터 감사합니다.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동의하지 않나요? 진행이 이거 맞아? 원래 이것이 이런 거예요? 이게 진행이 이게 맞나? 저 근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네네. 게 피크타임 몇 회작이에요? 제가 부작이죠? 몇 부작이었죠? 몇 부작이에요? 검색. 빨리 저도 해봅시다. 미처 찾아보지 못했는데 근데 이게 이런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이 7, 8회? 반응에 따라서 막 늘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죠? 10부작 혹은 12부작이 요즘은 보통, 대세긴 네, 한데 오디션은 한 10회 정도 10회 하죠. 정도, 12회 정도 하는데 특별 편성까지 해서 이게 지금 피크타임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이거 또 여러분들 이거 인터넷 죄송합니다. 검색하시면 또 될것 핵심을 같은데. 제가 찔렀네요. 네. 그 조은주님이 네. 왜 보이그룹은 그렇게 성장하는데 오래 걸릴까요? 궁금하네요라고. 이게 참 저희도 아이러니한데 이게 팬덤 형성이 되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만난 분이 그 얘기를 토로했었거든요. 거의 6년, 5, 6년 해야 그 걸그룹이 처음 나와서 거두는 그런 정도의 이슈나 어머. 그 음반 판매량이나 음원 반응이나 이런 걸 얻을 수가 있대요. 근데 아무래도 보이그룹이 많기도 하지만 그 팬덤 자체가 막 이렇게 막 움직임이 막 활발하게 이렇게 막 어디서 어디로 가고 막 이게 활발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자기가 좋아하던 팬층에서 꾸준히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새로 유입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이름을 알리기까지도 사실 걸그룹보다는 보이그룹이 훨씬 약간 불리한 느낌의 구조긴 그리고 합니다.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르면 군 입대 이슈가 맞아요. 네, 생기고. 또 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어느 반열에 오르기 전에도 이미 또 나이가 차면 군대에 가야 되고요. 그렇죠. 네, 되게 현실적인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사회랑도 비슷하네요.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좀 늦잖아요. 네, 취업도 늦고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하네요. 죄송한데 제가 몇 부장인지 못 찾았어요. 예. 네, 그럼 댓글로 마무리할까요? 네, 16회작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거는 16회? 다음 주에 저희가 말씀을 확인을 드리도록.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모른 채로 이게 언제 끝나지? 이 프로그램 과연 피크가 언제지라고 찾아보는 게 그런 또 와, 재미가 이가영 오늘 있지 잘한다. 진짜 너무 이가영 잘해 오늘. 해보니까 좋네. 아니 오늘 칭찬이 엄청 오늘 아재 개그 컨디션이 좋으시다. 대박이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지금 피크. 지금 피크 피크니까 빨리 타임이야. 끝내자. 자, 끝. 할수 없고 자 인사해 주세요. 후왕님이 여자 아이돌은 군인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빨리 클 그럴 수도 수 있다 아이, 하셨고 그건 문제. 그러니까 남자들은 군대를 가고 여자 아이돌 군대에 있는 팬은 사람들이 아니. 여자 아이돌을 좋아하고. 여자 아이돌 팬은 여자가 훨씬 많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저도 여자 아이돌 더 저도 좋아해요. 여자 아이돌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티파니님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마무리는 스티파님으로. 네. 그럼 상클 2교시 매주 월수금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다음 금요일에도 있으니까 그때 꼭 잊지 말고 본방송 끝나고 함께해 주시고요. 네, 인사를 이용식 캐스터 해주죠. 네. 좋아요. 오늘도로.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힘내시고 오늘 축복 받으시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오늘 로또 모르시는 하나 사시고 예. 안 보셨죠?
알죠? 뭘요? 오늘도 한번 상크라세요. 아, 다 알죠. 알죠. 네. 아,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오늘도 상크라세요. 상크라세요.